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약주도 한 잔씩 하면서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청와대 회동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먼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두 분이 만나는데 그전에 뭐 좀 한번 조율을 했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집무실 이전도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좀 사전에 조율이 된 것 있나요?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마 두 분이 예.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같이 만나자 예.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원래 가까운 사이입니다. 두 분. 가깝습니까? 예, 두 분이 원래 친한 사이시거든요. 어떻게 친합니까? 검찰총장 하실 때도 예.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검찰총장 시키셨잖아요. 예.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뭐 두 분이서 뭐 특별히 의제를 갖지 않고 이야기하면 더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거다 저렇게 그걸 보고 다른 있습니다. 분도 아니고 윤 의원께서 두 분 관계가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궁금한 생각이 탁 드는데 그렇게 관계가 좀 좋고 그러면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서로 좀 전화해서 이러지 말고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뭐 실무적으로는 예.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라든지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뭐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죠. 실무적인 의제는. 예. 그렇지만 두 분이 그걸 놔두고 일단 먼저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좀 하자 해서 예. 하는 거니까 뭐 전체적인 양 분위기가 좋아질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뭐 또 비서실장이랑 같이 한다고 하지만 두 분만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 자리에서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져 가지고 만약에 네. 내일이라도 그러면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496억인가 예비비 상정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5월 10일 이전에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 일정이 조금 지난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빠듯하죠. 빠듯한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 실무적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빠듯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선인도 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그랬는데 윤 의원께서도 국방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 24시간 돌려도 20일 걸린다고 하던데 그 정도 걸립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주요 간부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좀 짐이 좀 적으니까 그거는 한 지금부터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이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사무실이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근데 아주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많이 걸리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예비비 상정이 되면 꼭 그 전에 못하란 법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예.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철야를 해서라도 5월 10일 전에는 이전을 마치고 5월 10일부터는 어차피 이제 새로운 당선자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중한 과제죠 지금은. 예. 국방부 청사가 몇 층이죠? 10층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씁니까? 다 쓰죠. 지금 청와대보다 그러면 더 건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는 예. 그 경호처가 있고 또 비서실이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또 춘추관에 기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들을 한 건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더 넓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쓰고 있는 청와대 전체 면적이 한 21,600제곱미터. 근데 이 국방부 청사 건물이 한 1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 쓰는 건 아닌데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층이지만 청와대는 좀 낮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더 넓은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실제 업무 공간만 따져봤을 때는 예.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 10층 정도면 웬만큼은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꼭 국방부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꼭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것 서둘러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국방부입니까? 사실은 뭐 우리 전임 대통령분들도 전부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이제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나 하면 사실은 청와대를 들어가면 엄청난 그 권력에 사실 뭐 속된 표현을 하면 좀 도취가 된다든지 권력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청와대 계셨잖아요. 만 5년을 근무를 했어요. 예. 연속해서. 있어 보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권력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사실 속되게 표현하면 나오기 싫어요. 예? 나오기 싫은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 윤석열 당선자 들어간다. 그러면 왜 전임 대통령들이 약속을 했다가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는 못 나왔느냐. 예.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0일 전에 취임하시기 전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 예. 왜 국방부냐. 사실은 다들 그러셨잖아요. 광화문 시대. 광화문 정부 청사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광화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엄청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통신의 시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또는 대통령이 근무를 하시면 그 주변에 전파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청사 주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직장인들이 낮에 휴대폰을 못 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그거는 정말 큰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광화문 광장을 지금 이전하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길 한가운데 있던 거를 건물 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정부 청사에서 100m 이내로 들어오면 그 부분을 쓰지를 못해요. 예. 또 그런 불편함이 생기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광화문 청사에 나오면 계속 청와대를 써야 됩니다. 지하 벙커라든지 그 헬기장이라든지 또 영빈관이라든지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 청사와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화문 청사로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 때 그런 점 몰랐습니까? 그거를 이제 깊이 있게 판단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좀 아픈 부분인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예.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부족했죠. 대안은 대안이었지만은 그때부터 대안은 갖고 대안 있었습니까? 속에서 하나는 들어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용산공원. 예. 그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군이 옮기고 나면 용산공원이 뭐 10년이 걸릴지 뭐 예.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6월 상반기 중에 그 국방부 청사하고 연접한 지역,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한 4분의 1좀 되죠. 용산공원 예. 면적이. 그게 6월 달에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그리 가게 되면은 예. 공원 조성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한 올 상반기 환수를 받고 1년 정도 안에 공원 조성을 마치게 된다면 자, 용산공원도 빨리 조성이 돼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거고. 지금 청와대, 지금 현재 청와대, 그 청와대도 공원이 돼서 국민들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원이 2개가 국민들께 돌아가는 예. 거죠. 거기다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쓸 때 국민과 소통, 공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지금 미국의 백악관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산공원 속에 있는 국방부로 예, 가자. 예. 그래 된 것이고 사실은 또 인수위원회를 우리가 인수기관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 12시까지면 인수위원회 없이 5월 10일 날 0시부터 취임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 2달 정도 인수위원회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사실은 5월 10일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는 다 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을 옮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는 그 인수기관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민생이라든지 경제, 안보 이런 현안을 바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0일 전에 마치는 게 예. 맞겠다. 사실은 뭐 우리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들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편하기도 하고 가면 또 얼마나 참 그 권력의 맛도 있고. 근데 그걸 당선자께서는 조금 내가 불편해도 내려놓겠다. 지금 국민들께 비판을 좀 받아도 내려놓겠다. 왜? 미래를 보자. 미래를 알겠습니다. 보자. 일단 설명을 이제 들으니까 몇 가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자꾸 권력의 달콤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청와대 들어가면 권력이 달콤하고 국방부 들어가면 권력이 씁니까? 청와대를 들어가게 되면요.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주는 건의가 생깁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차단이 돼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가끔 비서실에 내려와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렇지만 거기서 밑에 직원들과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또 기자들은 춘추관을에서 따로 있습니다.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 청와대를 방문을 하게 되면 들어가면서 벌써 건의에 기가 질립니다. 그걸 없애자는 것이고 예. 또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되는 거는 한 건물에 직원들과 기자들이 또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한다. 또 국방부로 가면서 1층 전체를 언론 공간으로 만들겠다. 프레스룸으로 만들겠다. 기자들 근무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출퇴근하실 때마다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백브리핑도 하시겠다. 그게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청와대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예.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 대통령들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과거 대통령은 못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그 구조가 한번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안 되죠.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도 5년을 근무를 했지 예. 않습니까? 5월 10일 이후에는 현안의 메모리 됩니다. 첫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그동안 밀려왔던 일, 또 전임 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서 잘한 거는 우리가 선계를 해서 계속하지만은 못한 거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또 사실은 참모들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1년에서 길면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사무실 옮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다가 또 대통령께서도 외국을 방문하게 되고 국빈을 맞이하게 되고 행사 많죠. 또 현안 챙겨야 되죠. 사무실 옮기는 거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시작해버리면 이전하고 싶어도 할 일이 많아서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예. 또 사실은 그 사무실 이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지 그게 본격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사무실 이전이라는 거는. 그 부분은 이제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국정 현안에 매몰되면 이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인수위 기간에 딱 이렇게 이사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요. 인수위 기간에는 예를 들면 각종 현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챙깁니다.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말이죠.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을 이렇게 넘겨받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제를 가지고 잘 해볼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회의도 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의사결정 과정은 인수위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소통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비판도 있고 방금 우리 말씀 주신 그런 비판도 있고 하지만 그게 정무적으로 보면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예?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 들어가서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국민과 좀 멀어져서 예?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다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안 된 게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예? 대통령만큼 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 참모들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5년을 지나고 불행하지 않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다 불행해졌습니다. 또 그 참모들, 많은 참모들이 부정부패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겠다. 그 미래를 위한 거다. 그 민주주의를 더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가 내려놓겠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참모들은 상당한 반대도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합시다. 가서 하자. 천천히 시간 걸면서 하자.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파묻히면 전임 대통령들처럼 국민들께 양해받고 취소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들어도 청와대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이 등식은 글쎄요, 꼭 그러란 법이 있는가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무튼 뭐 이제 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게 전임 대통령들 보십시오.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공약한 대통령들이 꽤 많으시죠. 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게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박수를 받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임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위성에 관해서는 이제 네. 그동안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궁금한 걸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모두의 오늘이라도 이제 합의가 돼서 예비비가 상정이 되면 한번 좀 시간이 짧지만 해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지금 당선인 쪽 얘기로는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출퇴근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특별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댁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불편하지 않겠냐,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절하면 사실은 출근 시간을 좀 당기고 많이 안 다니는 시간 또 퇴근 시간을 좀 늦추고 하면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그러면 보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정상 지금 뭐 안 되고 취임 후에 하고 그러면 언제쯤 국방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사전에 준비 과정을 많이 마치게 되면 예. 5월 10일 취임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아무리 늦어도 6월은 넘기지 않겠다. 5월 말까지. 예, 아니 6월 6월 말까지. 예, 한 달 정도에서 한 40일 정도.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 예, 그때는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좀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청와대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 개방을 못 하잖아요. 아, 개방은 하고. 개방을 해야 되거든. 5월 예. 10일 날 청와대를 그 청와대라는 그 역사적인 공간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그 약속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개방 약속을 지켜야 예. 되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 청와대에 대한 그 신비로움이나 또 국민들께 주는 그 역사적인 감정,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5월 10일 날 어떻게
하든지 간에 5월 10일부터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제 관저 지금은 일단 서초동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국방부 청사로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에 그 근처에 관저를 짓는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그 과정까지 가지 못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집무실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예. 집무실 이전하고 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남동 공관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출퇴근하게 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또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지 이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저를 짓겠다 말겠다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남동 공관촌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한남동에 우리 그 기관장들 공간이 예. 한 6개가 그쪽을 관저로 쓰실 생각입니까? 예. 언제부터요? 그거는 이제 예비비가 잘 돼서 만약에 예. 리모델링이 되면 5월 10일부터 쓸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5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마련해서 약간 손을 보면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그거는 쓸 수 있죠. 그러면 관저로 들어가시는 것하고 청사로 이전하는 거하고는 시간이 딱 같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같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관저는 뭐 이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만 손보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관저를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아예 아직까지는 그 검토를 안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들 모르죠. 아무튼 처음에 얘기했던 비용보다는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인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한 집무실 이전하고 나서 한 1년, 2년 있으면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보면 근데 뭐 집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또 크게 지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관저 짓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조는 안 넘을 것 같습니까? 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으면 국민들께 저희들이 이 일을 하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집행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하고 나서 한 업적이나 일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496억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돈이 뭐 5천억이 든다, 1조가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없거든요. 예, 너무 만약에 지나친 그렇게 주시면 정치 공세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시면 저희들 쓰고 나머지 다 돌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거 보셨죠? 예.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을 하겠다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방부로 가겠다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방식은 과연 소통하는 방식이냐 이렇게 묻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사실은 뭐 1조가 든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죠. 1조 들지 않습니다. 예. 500억 이내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500억? 496억이잖아요. 그건 이제 이전 비용이고. 그렇죠. 496억. 일단 뭐 합참으로 옮기는 것만 해도 1,200억 아닙니까? 합참 옮기는 거는 자, 합참이 왜 서울에 있었습니까? 주한 미군하고 같이 썼잖아요. 한미연합사와. 그러면 합참은 청와대 이전과 상관없는 없죠. 겁니까? 전혀 꼼짝을 안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시지휘사령부가 수방사 남태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참은 평시에 지휘사령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 이전을 안 했어도 합참은 옮길 계획이었습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검토가 된 거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전시, 평시 지휘사령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럼 거 아니냐.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안 본다?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예.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가면서 합참이 지금 반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리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건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돈 든다고 할 게 장기적으로 보면 관저를 새로 지어야 예,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청와대가 75,300평입니다. 그게 공원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예? 그 편익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땅값만 계산해도 지금 삼청동에 땅 거래되는 게 실거래가가 평당 3천만 원입니다. 그 옆에 청운동이 2천만 원이고 효자동이 한 4, 5천만 원 나옵니다. 75,300평을 2천만 원만 잡아도 공원 조성하는 땅값만 1조 5천억이에요. 예? 거기에 청계천 개방하고 나서 한 달에 400만 명, 30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 1, 2년 동안에. 예? 그게 1년에 청계천 개방하고 그다음에 한 2,800만 명이 방문했어요. 저는 청와대가 개방하면 전국에서 다 방문객이 올 거라고 봅니다. 대전에 근방에 가면 청남대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기에 아마 1년에 못 잡아도 저는 2, 3천만 명이 관광을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따지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1조가 든다. 안보에 문제가 있다. 안보에 왜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밤 12시까지 청와대를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안보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합참에 전혀 이동이 없습니다. 국방부 정책부서잖아요. 옆에 합참 건물로 이사하는 거예요. 안보와 왜 관계되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지금 국민들께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실로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알게 되면 예. 박수를 칠 일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다가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권력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박수 받을 거다. 그렇죠. 예. 청계천 사업을 할 때 예. 70% 80%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예. 그때도 정부가 민주당이고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우리 당이었어요. 그런데 개방 청계천 오픈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100% 찬성을 했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들께 다 못 알려드리고 설명을 다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정권 인수인계라는 게 왜 2달 동안 합니까? 5월 10일 날 바로 취임하면 되지. 다음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선장입니다. 선장은 임기 5년 동안에 그 역할을 하고 나갈 때 다음 선장이 와서 잘 해달라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라고 60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선장이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역시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선거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지금 대통령께서 다음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수에서 청와대 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만나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